행동평가 기본 전제 세 가지. 이 문제는 행동평가의 기본 전제를 묻고 있고, 행동평가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죠. 즉, 인간의 행동을 내면의 성격보다 환경과 행동의 관계로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핵심은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입니다. 그렇다면 행동평가란 무엇일까요? 행동평가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를 성격이나 무의식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환경의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성격 문제라고 보지 않고 다음처럼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언제 떠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떠드는가? 누가 있을 때 떠드는가? 떠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즉 행동 플러스 상황 플러스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행동평가 기본 전제 첫 번째는 행동의 결정 요인은 환경적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요, 환경 때문에 나타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든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웃어준다. 그러면서 환경이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즉 행동은 환경 영향인 거예요. 두 번째, 행동평가 기본전제 두 번째는 문제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문제 행동은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조용한 아이예요. 학교에서는 공격성이 있어요. 왜? 학교 친구가 놀려요. 즉 행동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평가의 전제 두 번째는 문제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입니다. 세 번째 행동평가 기본 전제 세 번째는 행동 전후의 상황 요인이 중요하다입니다. 행동은요 항상 앞상황이 있고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ABC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상황이 뭐죠? 친구가 놀렸어요.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즉 행동 전후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동평가 기본전제 네 번째는 행동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거예요. 행동은요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불안이라는 예가 있다면 원인은 부모의 기대가 있어요. 시험에 경험이 있고 공부가 부족했어. 또 친구랑 비교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중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불안이 있는 거죠. 행동평가 기본전제 다섯 번째는 문제 행동은 여러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라는 건데 문제 행동은 하나 행동이 아니라 여러 작은 행동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행동은요. 욕설, 밀치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그래서 행동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응의 단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동평가는요.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고요. 행동 전후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 행동을 세분화해서 이해한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결정 요인은 환경적 사건, 문제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행동 전후 상황 요인 중요, 다요인 인과성, 반응의 단편화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행동평가의 기본 전제는 그렇죠. 행동의 결정 요인은 환경적 사건이다. 문제 행동은 환경 요인과 행동의 상호작용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 전후의 상황 요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동은 여러 원인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그리고 문제 행동은 다양한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는 반응의 단편화를 전제로 한다. 다시 행동은 결정 요인은 환경적 사건이다. 문제 행동은 환경 요인과 행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된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 전후의 상황 요인이 중요하다. 행동은 여러 원인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문제 행동은 다양한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는 반응의 단편화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평가는 행동을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행동 전후 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서 문제 행동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검사에서 행동 관찰을 통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장점.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는 방법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면접 상황에서 행동 관찰한다거나 아동놀이 행동 관찰, 집단 상황에서 반응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실제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행동 관찰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성격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행동 관찰 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지 알고 싶을 때 질문지 검사에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행동 관찰에서 모임에서 말하는 빈도, 눈 맞춤, 참여 정도 이런 실제 행동을 보는 거죠. 장점의 첫 번째는 검사 목적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관찰 대상자는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상황, 면접관, 지원자가 협력하는지, 공격적인지, 리더십 있는지 관찰 지원자는 성격 검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적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 가능이 한 거죠. 두 번째는 반응 왜곡이 적다인데 질문지 검사에서는요. 사람들이 좋게 보이려고 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에서 나는 항상 정직하다. 실제로는 아니어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 관찰에서 보면 실제 행동을 보기 때문에 속이기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실제 행동을 직접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질문 검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 관찰은 실제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성 평가에서는 질문 검사에서 나는 화가 나면 공격적이다. 하지만 행동 관찰은 장난감 빼앗기, 친구 밀기, 소리 지르기 이런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행동을 정확히 파악 가능하죠. 따라서 행동 관찰 방법은요. 검사 목적을 알기 어렵고 반응 왜곡이 적고 실제 행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목적이 피검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반응 경향성 방지돼서 반응 왜곡이 감소하고 실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행동 관찰을 통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장점은 검사 목적이 피검자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 장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지법에서 나타나는 피검자의 반응 경향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성격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숨겨지고 반응 왜곡이 감소하고 실제 행동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행동 관찰 평가는요. 검사 목적을 숨길 수 있어서 반응 왜곡이 적고 실제 행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연구와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입니다.